발견해 나가고 또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잠재적인 어떤 정서를 끌어내는 것이 다 움직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피지컬 시어터다. 내 범주가 넓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템포러리 댄스 단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피지컬 시어터의 그러한 특징 때문에 아마 선생님 안쪽에 있었던 내재된 어떤 무산 탈춤의 움직임을 또 다시 재인식하게 되고 그런 채우고 비우고 채우기의 그런 메커니즘을 스스로 인식을 하셨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네네. 맞나요? 네네.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시어터랑 공산 탈춤을 이렇게 그냥 만약에 단어로만 이렇게 그냥 놓고서 보면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. 아예 뭐 다른 어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규정을 지었을 때 장르적으로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저한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. 저한테 피지컬 시어터라는 부분이 이제 좀 본질적으로 좀 다가섰었을 때 이게 어떤 공연화되고 무대화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았었을 때 저한테는 이 피지컬 시어터가 어떤 리추얼처럼 느껴졌었거든요. 어떤 의식과 어떤 행위들로.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지금 공연화되어 있는 어떤 문화예술의 시초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리추얼이라는 것 자체가. 근데 이 본질을 놓고 보면은 공산탈춤 역시도 4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. 이제 공산탈춤은 어디서 추었느냐? 내 마당에서 추었다. 어떻게 추었느냐? 이렇게 횃불을 가운데 지켜놓고 정말 활활 타오르게 만든 뒤에 이제 해가 질 때부터 그 횃불 주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해서 이제 여명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제 새벽이 넘어와서 이 능선에 해가 딱 뜨는 그 시점에 여명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시점까지 춤을 춘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춤을 맞추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춤을 추는 동안에 사용하였던 마스크, 이 탈을 이 횃불에다가 태워보내는 또 의식적인 행위를 해요. 이런 부분으로 보았었을 때, 저는 이 피지컬 시어터라는 것과 이 공산탈춤이라는 게 사실 너무 같은 선상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뭐 그래서 너무 가감 없이 그냥 피지컬 시어터를 좀 더 파헤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두 개의 장르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게 저는 정말 굉장히 재미있었고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할애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은 선생님의 어떤 움직임 경험적인 걸로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계속 이제 덩덕쿵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다그당당 덩덕쿵 나왔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안무하실 때 또 무용수로 역할 하실 때 이제 저도 사실 그런 경험했어요. 옛날에 저도 한국무용을 한참 하다가 대학교 입시 때문에 발레를 이제 급속도로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는데 제가 발레 할 때 알라스콘 한 다음에 이렇게 안바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리면 되는데 제가 자꾸 얼씨구 한 이렇게 내린 거죠. 그래서 이제 발레 선생님도 한국무용 아니요? 근데 플레이해야 되는데 불신하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. 그거를 선생님 이야기할 때 굉장히 떠올랐어요. 네. 그거 좀 보여주시죠. 어땠어요? 사실 이 마이크 한 이유도 움직임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네, 이게 마치 자연스러운 제가 이 마이크를 차고 있는 이유인데 네,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어떤 무용을 전공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공산탈춤을 했었을 때 공산탈춤은 무형문화재에서도 규정이 좀 달리 돼 있어요. 또 무형문화재지만 무용의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어떤 놀이에 되어 있거든요. 전통 놀이 중에 한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봤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용 작품을 저도 이제 플레이어로서 출연을 하게 되거나 좀 그랬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현대무용 작품을 출연을 하는데 저한테 안무가 선생님이 이게 조금 세 명이서 이제 군무를 하는데 너만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그랬어요. 네.
어쨌든 이제 작업이라는 게 그런 거를 계속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쭤봤어요. 왜냐면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디렉터의 입장으로 만약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게 보여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플레이어가 되면은 그게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게 또 저는 이제 플레이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찾아가서 여쭤봤죠. 뭐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? 그랬더니 아니 이상하게 뭔가가 좀 다른데 이거 나도 모르겠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혹시 선생님 뭐 저의 어떤 움직임에 조금 그 에너지가 좀 다른 부분이 혹시 제가 탈춤을 춰서 그럴까요? 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것도 무시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플레이어라든지 했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해결을 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솔로 작품을 한다든지 이제 제가 디렉팅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그걸 제가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어려웠었어요. 아까 유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예를 들었었을 때 제가 어떤 작품에서 어쨌든 그 탄생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자 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떤 태아를 움직임으로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저한테 이제 처음 어떤 것들이 들어온 게 이제 움직임 자체가 그런 거예요. 태아가 이렇게 있고 많이 움츠러져 있으면은 태아가 움직였을 때 다당당당 당당 이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작이 그렇게 돼요.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DNA가 발현이 되는 것처럼 왜 이게 왜 머릿속에 안 떠나요, 그죠? 모르겠어요. 왜 태아가 말도 안 되는 그 북거리 장단을 생각할까?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게 저한테도 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숙제처럼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저만의 어떤 방법론 같은 거를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거 와중에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항상 작품을 시작할 때 약간 이름 쓰기, 단어 쓰기를 좀 시작을 하거든요.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름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.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사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. 사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나의 어떤 수식어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개명을 하시는 분도 선택하 있으시지만,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이라는 것이 처음 나의 어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주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이 이름 쓰기를 갖고 항상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한석진님, 네. 한석진님 혹시 이름을 그냥 자유롭게 여기서 이 허공에다가 자유롭게 이름을 쓰신다고 했었을 때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. 네, 그렇죠. 네, 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도 어떤 이름이라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왜냐하면 방금 한석진 님도 그린 것처럼 이름이라는 그 크기와 질감을 제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석진 님도 이렇게 어떤 것들을 그려 나가셨잖아요. 근데 저 역시도 어떤 그런 방법을 조금 어떻게 하면 달리 나만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? 그러면은 이름이라는 어떤 형태의 크기를 변질시키면 어떻게 될까? 라고 했었을 때 제 이름은 이동빈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동빈을 쓸 수 있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죠. 제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탈춤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신 분 여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약간 탈춤 같은데? 이게 저의 또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. 어떤 것을 찾아요. 다른 방법을.
근데 그걸 가지고 움직임을 시작하면은 그게 어느새 저한테 막 이런 게 찾아오더라고요. 아, 그럼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선택을 해요. 아, 손을 묶어야겠다.